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서지입니다. 8월 1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노출이 안 된다는 댓글 보고 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네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그나마 조금 노출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늘어난 거래량 이유가 밝혀지다. 주간 실거래지수 상승 전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래량이 폭망의 길을 걷게 되었느냐라고 살펴본다면 이 DSR의 도입이 단계적인 도입이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2020년, 21년까지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DSR 도입이 조금 더 빨라졌죠. 총 대출액 2억을 초과하면 DSR 본다. 그리고 1억을 초과하면 본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2년 얼마나 잔혹한이었습니까? 거래량이 바닥을 기었습니다. 네가 돈이 없지, 놈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네가 대출을 안 냈지, 놈들은 다 대출을 오마상 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2020년 말까지 끝발을 날리던 거래량 21년 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집 사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지않아서 다가올 이 DSR의 이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격변을 앞두고도 21년에도 사라 했는 사람들, 이때 사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안타깝죠. 2020년은 정말 끝 모르고 올라갈 줄 알았던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뭐 모르고 올라갔다 치자. 근데 20년 12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20년 12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1년은 거래량이 완전히 망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과정에 좀 부추겨든 사람들은 좀 속된 말로 그냥 짜져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는 이 시점에서 야 다시 가자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DSR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케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또다시 무력해진다면 그 이후에 다가올 세상은 또다시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절벽을 나타내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얼마나 조진됐나 한번 살펴봅니다. 과거에는 신청 기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유효 신청 기준으로 7월 말일자 기준을 보니까 돈은 한 78.5% 정도, 31조, 총 39조 중에서 31조의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돈은 8조가 남아있어요. 8조. 한 달에 4조씩 해서 한 2달 쓰면 이제 끝나거든요. 8월달, 9월달까지 하면 거의 소진됩니다. 조금 더 늦어진다면 물론 10월달까지도 돈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DSR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잘 없죠. 잘 없죠. 네, 이거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자 뒤로 넘어가서 유효 신청에 한번 보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샀나 한번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냐 살펴보면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서 기존 대출을 갚는데 5를 사용하고 신규주택 구입에 4를 사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1을 사용했어요. 5대 4대 1의 비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3대 6대 1 이게 신규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땡겨서 집을 사는 사람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비율이 높아졌어요. 4를 차지하던 비율이 6으로 높아졌다. 근데 이미 이렇게 되기 전부터 대구 사람들은 특례 신규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인구 비율은 4.6%밖에 안 되지만 특례 돈 땡겨 쓰는 거는 6.4%나 돈을 땡겨 쓰더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건수가 되느냐? 신규 주택 구입에 7만 3천 건이 접수를 했어요. 대구 인구수로 따져보면은 4.6%를 해야 되겠지만 대구 사람들이 돈이 더 급한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땡겨서 집을 사는 비율이 더 높았어요. 6.4%. 그래서 요걸 계산해보면 대구 사람들이 전체 7만 3천 건 중에서 한 4,700건 정도 땡겨서 집을 사더라. 그래서 6개월 지난 2, 3, 4, 5, 6, 7 지난 6개월을 나눠보면 월 평균 대략 한 800건 정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 네, 그 부분 잠깐 먼저 볼게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 이 중에 지금 700건대의 거래량에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800건, 900건, 800건, 900건, 1300건
여기는 뭐 LH도 좀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늘어난 숫자가 대구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는 월 평균 한 800건 정도 땡겨 쓰는 거하고 비슷하더라. 그럼 이 특례 보금자리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그 이후의 거래량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특례 보금자리는 사라지고 나면은 거래량 특례 보금자리는 덕분에 거래량 이 정도 나와줬다. 800건. 뭐, 요 숫자가 아주 비슷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랑 비슷하네요. 거기에다가 3% 후반에 신규 주담대 있었죠. 지금 얘 멸종됐죠. 갑자기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3% 후반대 신규 주담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마저도 4% 초반이던 것이 0.25%를 올려서 거의 4% 중반에 근접해가는 이 시장 분위기. 여기에서 누가 가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래량 갑자기 어느 순간 1300건대로 뚝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LH 덕분에 약간 2000건을 살짝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왔지, 그 이전 같았으면 한 1800건대의 거래량이었거든요. 이것이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올해 하반기가 되면 뭐 9월 이기설, 10월 이기설 여러 가지 위기설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단 아파트의 거래량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 아주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 놈들이 네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놈들도 같이 돈이 없더라. 놈들이 다만 돈을 대출 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었는 것 뿐이더라. 네, 주간실거래지수 대구 드디어 상승입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가 갓 하락을 시작하던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22개월째 제가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개월째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꼬박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대구가 하락했는지도 꼬박 2년이 다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거진 한 2년 만에 보합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은 아직도 못 돌아왔죠. 근데 여기서 저는 세종을 항상 먼저 봅니다. 꼭 세종을 먼저 봅니다. 대구보다 먼저 하락했다가 급격하게 반등을 이뤘다가 다시 큰 힘을 못 쓰고 있는 세종을 보면서 반등했는 대구가 언제까지 그 힘이 다할 것인가? 과연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가 사라지고 나서도 이 수도권은 여전히 건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야, 안 된다. 빚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금리 한번 올릴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죠. 면피성 발언인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뭐 하느니 금리를 정한다는 생각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잘 하지 않지 싶어요. 늘어나는 주담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매도 물량 33,000개, 전세 물량 8,000개, 월세 물량 7,000개, 전체 임대 물량 16,000개. 자, 아파트 거래량 오늘 90건 신고되었고요. 이번 주간 기준 437,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의 수치. 이번 달 말이 되면 1,900건이 살짝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요 거래량 요렇게 추정해보죠. 이런 식으로 추정해보면 2,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버머 센트레빌 가격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요. 버머 풀비치에 30% 정도 빠졌고 9억. 버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9평형 가격이 8억 3천. 이거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니에요. 버머예요. 버머 8억입니다. 버머 엘리넷들 7억 9천. 요거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아니면 뭐 8억 조금 넘어가고 뭐 그 정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직거래 9평의 직거래가 뭐 7억 3천, 7억 9천. 즉 중개거래였다면 8억을 살짝 넘어갔을 것 같고요. 레미안 수성 6억 7천. 남산자이 하늘채 6억 3천. 수성구 제외하고 그나마 좀 잘 나가는 지역 가격은 한 6억을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겠구나. 대구에서 그래도 단일 아파트나 이런 거 치고는 6억대가 넘어가는 곳이 국편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나마 남산동 쪽, 중구 남산동 쪽에 몇 개의 아파트들이 그 정도 가격을 점하고 있는 것 같더라.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39평형 가격이 28% 정도 빠져있고요. 동대구 이안 센트럴D 가격 5억 8천입니다. 이거 분양권 상태에서 막 10억 간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아파트들이죠. 네, 10억 갑니다. 10억 가요. 두 개에 10억. 이런 우스갯소리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10억 간다 뭐 이렇게 기장군에 있는 뭐 아파트들이 분양 지금 가격이 5억을 살짝 상회하는 가격인데요. 그때 막 가격이 분양권 상태에서 6억 7억 막 가던 시절에 뭐 이 아파트 10억 간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두 채에 10억 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버머 화산샬레 25평형 가격 30% 정도 빠져서 5억 5천. 월성 힙성 어플에 4억 9,500. 그나마 요게 요 동네에서 조금 신축이거든요.
4억 후반대 가격이 나와주더라. 캐슬 골드파크 20%. 동대구 비스타동은 우방 유쉘 이런 게 우방 아이 유쉘 같은 경우에 가격이 요 정도네요. 4억 중반 후반. 네, 4억 중후반. 층수도 좀 요 정도 괜찮은 층수. 동대구 비스타동은 1층 가격이었고요. 4억 중반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센트럴 팰리스 30%, 청구제네스 대형 평형 25%, 침산 화정 파크드림. 침산도 인기 있는 동네들 몇 주, 월배나 뭐 욕을 많이 하건 많은 사람들 입에 많이 뭐 회자되건 어쨌든 간에 가보면은 이 평평한 동네에 많은 세대 수가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요 동네 가격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침산동 사는 사람은 야, 월배 그 촌 아이가 그 외곽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 뭐 있나 뭐 시내 뭐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메트로팔레스 고점 대비 40% 저층 거래 네, 이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성동 고롱하늘채 가격 40% 정도 빠져서 3억 9,500, 수성 태양아너스 가격 35% 정도 빠져서 3억 9천, 3억 9천입니다. 3억 9천. 3억 9천은 더 비싸다 이렇게 느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가격이 막 5억대를 막 갔다가 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또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고 참 이 사람 마음이 참으로도 간사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3억 평당 1,000만원대 아파트들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십시오. 수성모 코너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5억 7천까지 갔었어요. 지금 큰 거 2장 빠져서 3억 7천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3억 7천일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아마 뭐 4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3억 7천 그러면 좀 비싸네. 파동인데 좀 비싸네. 이러다가 5억 7천까지 가면은 다시 3억 7천 오면 와 좀 싸졌네. 우리 기억은 무엇을 가장 높았던 가격을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5년, 6년, 7년, 8년 되는 가격들 내리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 떨어지는 거래 여전히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니면 새 아파트에 평당 1,000만원 좀 외곽으로 가면 대구는 그 정도 가격을 계속해서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항실타운 32평 가격 3억 3,500 평당 1,000만원 30년 차 재건축 재벌 높은 아파트입니다. 보성 항실타운 가보면 높은 아파트예요. 네, 40% 조금밖에 안 빠졌네. 다시 가보면 2020년식 새 아파트 그 외에는 30%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안동 대구 소형 평형 3억 2천 성당동 도시앞 평당 1,000만원 성당 고롱하늘채 평당 1,000만원 복현 3차 서안이다운 평당 1,000만원 웬만하면 평당 1,000만원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 넓은 평수 가격도 이 정도 형성되기도 하고요. 평당 1,000만원 이거 좀 비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선단 디에트로 더 센트럴 요거 아파트 이름 바뀐 것이죠. 아까 이름 바뀐 것 같은데 21년식 아파트 네, 23년이 되면서 가격 이 정도 형성해주고 있네요. 나머지 또 평당 1,000만원에 30% 네, 가격 이 정도만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은근히 요 가격대 많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요 가격대 살던 사람들이 한 단계 점프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호가에 잘 안 팔리거든요. 간단거래 대금 3억 3천 이것도 특례가 소진 끝나고 나면 가격이 다시 작년처럼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올지도 모르겠어요. 거래량 가져라고 했지만 웬걸 다시 꺾인다면 이렇게 꺾인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6억 이상 거래량 굉장히 많았다가 7월달은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계속 양호한 흐름. 나머지 앞부분 설명이 길어서 오늘 뒷부분은 자, 눈으로 확인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비 피해는 없으셨죠? 네, 태풍이 조금 약해져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